자, 오늘은 우리 지방자치론을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론. 물론 이제 하루이익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상세하게는 이제 못 보지만 큰 흐름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다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우선 763쪽에 1번에 1절의 자치의 기초 이론, 이게 지방자치 총론이에요. 총론. 네, 1번은 C급이지만 다음 쪽에 맨 꼭대기 지방행정 방식이라는 그 큰 표가 있는데요. 이게 지방행정의 큰 원리라 상당히 중요합니다. C급이지만 그걸로 우리가 큰 흐름을, 큰 퍼즐을 맞춰야 되고, 오른쪽에 2번에 지방자치의 본질과 가치, 요거는 이제 원래 중요한 거고요. A급. 먼저 그 1번의 지방행정의 방식, 거기를 가지고 지방자치의 큰 틀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 수행되는 그 지방행정의 방식에는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이 지방행정이죠. 네, 한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방행정의 방식에는 크게 직접행정 방식이 있고 간접행정 방식이 있거든요. 네, 직접행정은 말 그대로 중앙정부가 직접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앙정부가 직접 하려면 지방에 기관이 없기 때문에 뭘 만들어야 되냐면 일선기관을 만들어야 돼요. 일선기관. 이건 국가가 각 지방에다 설치한 하급기관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는 실무적으로나 이론적으로는 일선기관이라는 말을 쓰지만 법적으로는 이게 특별 지방행정기관이에요. 특별히 국가가 설치해서 지방행정을 이제 수행하는 기관이다. 특별 지방행정기관. 요거는 자치단체가 아닙니다. 자치단체가 하면은 그게 간접행정이고, 국가가 일선기관을 만들어서 자기가 직접 시켜서 진두지휘해서 하면 이게 국가가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지방의 하급기관을 만들어서 직접 하는 게 요 직접행정 방식. 그렇지 않고 국가하고는 독립된 법인, 즉 자치단체를 만들어서 자치단체한테 주는 게 이게 간접행정 방식. 이건 국가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별개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간접행정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행정이 일선기관이 하는 것도 지방행정이고 자치단체가 하는 것도 지방행정이지만 지방자치라고 하면 후자. 요 자치단체가 하는 거 요거만 지방자치라고 해요. 자치가 지방행정보다 더 좁은 개념이에요. 일선기관이 해도 지방행정은 돼요. 자치단체가 해도 지방행정에는 포함돼요. 그러나 얘들은 지방자치는 아니에요. 중앙정부가 하급기관 만들어서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자치는 아닌 것이죠. 요게 자치죠. 이건 자치가 아니다. 이건 자치다. 그래서 왼쪽에 764쪽 왼쪽에 날개 상단의 그림 보시면 그 지방행정 방식이 일선기관에 의한 행정이 있고 자치단체에 의한 행정이 있는데 그 자치단체에 의한 행정이 그게 지방자치예요. 넓게 보면. 일선기관이 하는 것은 자치가 아니에요. 자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선기관이 설쳐되고 하면 자치가 저해됩니다. 요거 두 개가 서로 다르다. 물론 당연히 다르지만 이게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게 자꾸 만들어지면 자치단체가 할 일이 없어집니다. 또 자치단체 많이 만들어서 여기다 주면 일선기관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중앙집권이고 이거는 지방분권. 이런 거 많이 하면 중앙집권이고요. 이런 방식으로 하면 이게 지방분권이 되기 때문에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일선기관은 지방자치를 저해한다는 것이죠. 직접 그러니까 일선기관은 지방자치를 저해한다. 지방행정에는 포함되지만 지방자치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선 잘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간접행정 방식에도 이제 두 가지 형식이 있어요. 형태가. 하나는 고유사무만,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자신의 자치사무만 오로지 처리하고 국가가 위임한 사무를 우리 못합니다. 거부하는 그런 방식이 자치행정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처럼 고유사무도 하면서 국가가 위임한 사무도 상당 부분 처리하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유사무를 처리하는 이 범주 내에서는 자치단체이지만 국가가 위임한 사무, 국가 사무를 대신 처리해주는
그 범주 내에서는 마치 일성기관 같은 지위를 갖거든요. 그러니까 고유사무도 있고 국가의 위임사무도 있는 경우에는 이건 자치단체의 성격을 띠지만 요 사무를 처리하는 범주 내에서는 이게 일성기관, 사실은 이런 이중적 지위를 갖는 이런 행정 방식을 우리는 위임 행정 방식이라고 불러요. 국가로부터 위임한 사무를 대신 처리해 준다. 위임 행정. 우리가 지방자치를 아주 좁게 최협의로 볼 때는 요거만 지방자치예요. 근데 약간 중간 범위로 볼 때는 이제 요게 포함되고요. 요건 자치가 아니고. 자, 따라서 이거가 자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이제 요게 자치가 아니다. 아무리 일성기관 많이 만들어서 거기다가 국가사무를 맡긴들 그거는 이 일성기관이 무슨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것도 아니고 자치권을 갖는 것도 아니고 뭐 의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견제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자, 일성기관 요 개념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셔야 되고 요거하고 요거는 다르다는 걸 꼭 아셔야 되거든요. 자, 일성기관이 뭐냐면 세무서, 경찰서, 뭐 세관, 우체국, 그다음에 지방고용노동청, 뭐 지방채신청, 지방통계청, 지방중소기업청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의 부처 청이 지방에다가 다 설치한 기관들을 말해요. 자치단체가 아니고 시, 군, 구 이게 아니고. 그래서 787쪽을 한번 가볼까요? 787쪽 일성기관 그쪽을 한번 가볼까요? 거기가 하단에 3번 일성기관인데 법정 용어는 특별지방행정기관. 그리고 첫 줄에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에 소속이 돼서 부처 청 같은데 소속이 돼서 국가에 속하는 사무를 지방에서 처리해주는 국가의 하급행정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가 특별히 설치한 기관이다. 그래서 특별지방행정기관. 다음 쪽에 표를 보시면 자, 각 그 왼쪽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씨는 다 중앙행정기관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다 그 중앙행정기관이 설치한 일성기관들이에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아, 이런 게 일성기관이구나. 여러분들이 국가직에 합격하시면 처음서부터 본부로 물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본부, 부처, 청의 본부는 7급 이상만 근무를 해요. 8급, 9급은 거기에 TO가 없어요. 근무를 못 해요. 8, 9급은 무조건 일성기관 가야 되고.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일성기관에 가는 부처, 그때 인사 사정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 본부의 자리가 많이 비었다. 한 2년 전 문체부 같은 경우는 다 본부로 바로 갔어요, 전부.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소속기관에 한 2, 3년 근무를 하다가 본부로 가죠. 근데 일장일단이 있어요. 본부로 바로 가면 처음서부터 빡세게 그냥 일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일은 빨리 배우겠죠. 그러나 일성기관 거쳤다 가면 약간 좀 쉬었다가 들어가면 돼요. 근데 뭐 일장일단인데 저는 후자 쪽을 권합니다. 일선을 좀 알고 천천히 들어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이런 것들 여기 지방조달청, 지방통계청 쭉 아래 보시면 지방병무청, 지방경찰청, 뭐 지방해양경찰청 이런 게 전부 다 일성기관. 근데 이 일성기관이요 우체국만 해도 전국에 2,000개입니다. 우체국만 해도. 요 일성기관이 엄청 많아요. 요 자치단체는 현재 우리가 243개입니다. 243개. 기초자치단체가 226개, 광역자치단체가 17개, 243개. 근데 일성기관은 전국에 지금 몇 개냐면요. 몇 개냐면 560? 560이면 좋겠죠. 공이 하나 더 붙여야 돼. 5,600개. 우체국만 2,000개라니까요. 정확하게. 우체국이 보면 뭐 대학교 군내 우체국 뭐 이런 데 다 합치면 2,000개. 그러니까 우리는 자치를 한다고 하면서도 일성기관의 종류나 수가 너무 많다. 이게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한 몇 개 암이 있는데, 암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중에 일성기관의 수가 종류가 너무 많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별로 할 일이 없다. 이게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우리 일성기관은 이게 폐단이 많아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자치를 저해한다는 거죠. 맨 꼭대기 2번 788쪽의 맨 꼭대기 줄 2번 자치단체하고 차이를 보시면 자치권도 없고 여기는 독립된 법인격도 없고 이거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도 없고 해서 이 일성기관이 종류도 많고 우리처럼 수가 많으면 지방자치를 위협 저해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 그게요. 맨 꼭대기. 그래서 노무현 정부 이후에 일선기관은 통합 정비한다는 게 우리 기본 방침이에요. 일선기관은 통합 정비한다. 가급적 없앤다. 지금 제주도 같은 데는 다 없앴어요. 제주도는 시범적으로 다 특별법에 의해서 다 없앴습니다. 자, 앞쪽으로 오겠습니다. 그래서 일선기관하고 자치단체는 다르다는 거 이거 꼭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형태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제 고유사무만 처리하는 방식이 있고 국가의 임사무도 함께 처리하는 방식이 있는데 요게 대륙계의 단체자치 방식이에요. 네, 그다음에 요게 영미계의 영국 미국의 주민자치 방식이에요. 지방자치가 우리 지구상에서 크게 두 가지 계보가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로 발달했는데요. 영미식의 영미형의 주민자치가 있고 대륙계의 단체자치가 있는데 조금 이따 이것도 중요하니까 다시 공부를 할 건데요. 영미는 말 그대로 영국 미국이고요. 대륙은 어느 나라들을 얘기할까요? 대륙. 구급반에서 대륙이 어딜까요? 했더니 어떤 학생이 중국이요. 중국 대륙 맞죠? 대륙인데 큰데 우리 인문사회과학 쪽에서 대륙계 영미계 이 말은 여러분들 헌법에서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시는데 구급은 이제 헌법을 안 하니까 대륙 하면 중국이요 이런다니까요. 그런 학생이 결국 합격을 하더라고요. 합격을. 대륙은 프랑스, 독일, 프랑스 그런 나라를 대륙법계 우리가 법학에서 흔히 대륙법계, 영미법계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법학이 대륙법계 영향을 많이 받았죠. 프랑스, 독일, 그다음에 일본을 일본도 대륙법계 쪽이 거쳐가지고 우리는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대륙하면 프랑스, 독일이에요. 프랑스, 독일. 그다음에 영미는 말 그대로 영미. 지방자치가 이래 두 가지 계보가 있었는데 단체자치는 주로 이런 방식이고 여기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방식. 영미계 국가는 주로 이런 방식. 이게 더 온전한 지방자치죠. 최협의에 가장. 여기는 위임사무 때문에요. 통제를 많이 받아요. 중앙정부의 통제를. 자, 그래서 우리 국내 학자들은 그럼 엄밀하게 이건 자치가 아니고 이건 자치인데 이건 그럼 자치냐 아니냐 논란이 좀 있는데 물론 약간 넓게 보면 여기까지가 다 자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야지 안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방식인데 이게 자치가 아니라고 해버리면 우리나라는 자치를 안 하는 나라가 돼버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자치를 하고 이제 보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요 이제 위임 사무를 좀 구분해야 된다는 시각이 많아요. 요 위임 사무를 두 가지로 기관임 사무하고 단체임 사무로 이걸 나누어서 기관임 사무하고 단체임 사무로 나누어서 기관임 사무는 이게 중앙정부의 통제를 엄청 많이 받습니다. 근데 단체임 사무는 일단 위임되고 나면 거의 자치사무처럼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선을 이렇게 그어서 기관임 사무 이거는 자치로 볼 수 없다. 근데 요거는 자치로 볼 수 있다. 이게 일반적인 시각이에요. 그러면 이 두 사무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어차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한번 정리를 하러 가겠습니다. 816쪽입니다. 816쪽 중요해요. 이 기관임 사무, 단체임 사무. 이따가 저희가 따로 또 못 보니까 지금 이제 보고 끝날 거예요. 자, 815쪽부터 보시면 2번 지방자치단체 사무 B급.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란 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모든 사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고유사무하고 지방에서 자치단체의 그 고유한 이 고유사무하고 그다음에 국가가 위임한 사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요 세 가지가 자치단체에서 처리되는 모든 사무예요. 그게 바로 고단기라고 해요. 고단기.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무의 종류에는 고단기가 있어요. 공단기, 고유사무, 단체임사무, 기관임사무. 자, 이거는 자치단체가 자기 의사와 책임하에 자기 돈 들여가지고 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거는 국가가 위임한 사무인데, 자, 여기서 이제 기관임 사무하고 단체임 사무를 이제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다음 쪽에 816에 로마 3번, 4번이 있고, 817쪽에는 포인트에 두 개를 비교도 해놨어요. 상당히 중요하죠. 기관임 사무, 단체임 사무.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기관이라고 할 때 기관이라는 말 뜻이 집행기관을 말해요. 요 기관은 집행기관, 그러니까 단체장이죠. 시장이나 군수, 도지사 이런 집행기관, 단체장한테만 위임된 사무를 말해요.
그런데 요 단체라는 거는 집행기관하고 의결기관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행기관은 단체장이고 의결기관은 지방의회겠죠. 여기에 공동으로 위임된 사무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가만 생각해 보시면 요거는 국가하고 이해관계가 국가하고만 관련된 사무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모든 결정을 하고 자치단체한테는 집행만 위임한 사무예요. 이게 집행기관이니까 단체장이 집행기관이고 의회가 의결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모든 결정을 하고 집행만 위임한 사무예요. 그러니까 집행기관장한테만 위임을 한 거죠. 단체장한테만. 그러니까 결정은 지방이 못해요. 그리고 이거는 지방과는 관계가 없는 사무예요. 이해관계가 국가하고만 관련된 사무예요. 국가하고만. 근데 이거는 지방도 관련되고 국가도 관련돼요. 자, 국가도 관련되고 지방도 관련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못하고 통째로 자치단체한테 위임을 해서 의회가 의결해서 단체장이 집행을 해라. 그리고 감시도 의회가 해라. 일단 위임하고 나면 국가는 좀 손을 떼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집행만 위임한 게 아니라 의결까지도 위임을 한 사람. 국가도 관련되고 지방도 관련되는 사람. 자, 그 예를 들면 817쪽이에요. 우측에 로마 5번에 갈색 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사무의 현황에서 단체임 사무를 보시면은 보건소 사무, 의료보호, 재구호 이런 거예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아니면 폭염 때문에 무슨 피해를 본 지방이 생겼다. 그러면 그거는 국가도 관련되고 지방도 관련돼요. 그런 경우는 국가도 일부 보조금을 주고 지방도 자기 돈 대서 해야 됩니다. 그런 게 단체임 사무고요. 기관임 사무는 보세요. 지방과는 다 관계없는 사무예요. 국회의원 선거. 의약사 면허 내주는 거 보건복지부가 다 합니다. 그다음에 도량형, 저울, 눈금 이런 거죠. 산자부 소관이에요. 외국인 등록, 그다음에 여권 발급, 외교부 사무. 그러니까 외교부가 여권 발급을 해줘야 되는데 외교부는 지방에 일선기관이 없어요. 뭐 외교사무소, 뭐 외교청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한테 다 위임을 해서 여러분들 구청이나 동사무소 가시면 뭐 여권계 이렇게 해서 여권 발급이 대신 해주잖아요. 이거는 지방이 해야 될 사무가 아니에요. 성격상. 여권 같은 게 대표적인 사무고 재구호 같은 거가 대표적인 단체임 사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국가가 전액 비용 부담을 전액을 된 돈을 다 대줘야 돼요. 자, 이거를 우리가 위탁금이라고 불러요. 위탁금. 사무를 지방에다가 위임 위탁했기 때문에 전액을 100% 전액을 국가가 다 대줘야 되는데 재고 사무 같은 경우는 100%가 아니에요. 지방도 관련되고 국가도 관련되니까 돈을 100%가 아니라 일부 부담을 해줍니다. 그게 이제 부담금이라고 해요. 이건 일부 주는 거예요. 일부. 자, 그런데 이제 고유 사무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의 의사와 자기의 어떤 재정 책임하에 하는 게 원칙인데 그러나 지방 정부가 돈이 부족하거나 하면 이게 국가가 보조금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 보조금이요 뭐냐면 장려적 보조금이에요. 장려적 보조금. 자, 예를 들어 관광사무 같은 경우는 자치사무입니다. 관광사무. 이제 제주도가 관광지로서 가장 입지 조건이 좋은데 국가 차원에서 그걸 시책상 좀 장려하고 싶은데 문체부가. 그런데 제주도가 좀 돈을 자꾸 못 쓰는 거예요. 거기다. 다른 일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체부가 이거는 관광사무 육성에만 써라라고 해서 제주도에 보조금을 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시책상, 국가 시책상 장려하기 위해서 주는 돈이에요. 그래서 그건 장려적 보조금.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고유사무는 보조금을 안 주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장려적 보조금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체임 사무는 국가도 일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 주는 돈이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지방과는 관계없기 때문에 국가가 전액을 대줘야 되는 보조금인데 그게 위탁금이에요. 자, 그래서 요 위탁금, 부담금, 장려적 보조금을 합쳐가지고 넓은 의미의 국고 보조금이다. 지방에 대한 국고 보조금이다라고 불러요. 위탁금, 부담금, 장려적 보조금. 자, 그러니까 기관임 사무는 이거는 의회가 관여할 수도 없고요.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조례로도 정할 수가 없어요. 조례는 의회가 정하는 것이고 규칙은 단체장이 정하는 건데 이거는 지방과는 아무 관계없는 사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규칙으로만 정하는 거고
조례로 정할 수가 없고 의회도 관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런 사무는 의회가 결정하고 의회가 감사를 하고 관여를 다 하고 조례로도 정할 수가 있는 사무. 그래서 이런 사무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일방적으로 감독 통제를 하기 때문에 통제가 엄청 많이 수반되는 사무예요. 네, 이런 사무는 일단 위임되고 나면은 거의 이건 지방이 알아서 하는 거지 국가가 일일이 뭐 콩이야 팥이야 이렇게 통제하는 사무가 아니거든요. 결국 이거는 지방정부의 자주성을 상당히 저해하는 그런 사무고 이거는 꼭 그렇지는 않는 사무예요. 자, 그래서 이런 성격 때문에 학자들은 여기까지 이런 사무는 이건 자치로 볼 수 있다. 이런 사무. 그러나 이런 사무는 이거는 자치를 저해하기 때문에 자치로 지방자치 쪽에 분류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학자들은 이 위임 사무를 두 개로 구분해서 기관임 사무 이거는 이런 걸 지방이 처리하면 이건 안 되는 거고 요거까지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여기까지 처리할 때 여기까지를 지방자치라고 하고 이런 거는 자치를 저해한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자치를 저해하는 기관임 사무의 비중이 훨씬 큽니다. 또 두 번째 불행하게도 지방자치하고 충돌되는 자치를 저해하는 일선기관의 비중이 종류와 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나라 지방자치 2대 암이에요. 독소 조항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방직 시험 때 면접관의 학생은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뭐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하면 2대 암을 딱 떠올리셔야 돼요. 대한민국 남자들 2대 암 있잖아요. 누구나 꼭 50대 60대 되면 꼭 걸리는 그게 이제 간암하고 폐암, 간암하고 위암. 근데 이제 간 같은 경우는 폐나 간암 같은 경우는 이제 술 담배 때문에, 위는 스트레스 때문에 신경 쓰고 막 스트레스 하면 소화불량 걸리고 위궤양 걸렸다가 나중에 위암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는 이제 신경을 안 쓰고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위가 건강해요. 스트레스 받으면 위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담배 피우고 퇴근후에 술 먹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간암이나 폐암 걸려요. 간암, 폐암 걱정돼서 술, 담배 끊잖아요. 그럼 이제 위암 걸려요. 둘 중에 하나 피해갈 수 없어서 50대 사망률이 한국 남성들이 그래서 제일 높은 거예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2대 암 요거예요. 일선기관암. 요거. 굉장히 중요한 지방자치 공부할 때 정말 제일 먼저 딱 각인시켜야 될 게 요거예요. 결론이 이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앞쪽으로 일단 가서 지방행정 방식 이제 다 정리가 됐네요. 일선기관하고 차이, 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종류, 그다음에 기관과 단체임 사무의 차이, 그다음에 영국 지방자치의 2대 계보, 영미형의 주민자치, 대륙계의 단체자치.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아직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일단 감은 잡으셔야 돼요.